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제자매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가족과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지키면서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시련에 대해 깊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가족 내 형제자매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혈연의 유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사랑은 인생의 어떠한 폭풍에도 견디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성한 것입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혈연 관계는 보이지 않는 시련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도록 형제자매 간에 비밀로 해야 할 것들과 외부와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를 유지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댓글란에 소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철학적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로, 부부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것. 여러분, 돈은 물질적인 가치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때 재산과 혈연 관계로 인해 가족의 행복을 잃을 뻔한 아이러니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심지어 친형제자매라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가족에는 4명의 형제와 1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20년 동안 도시에서 열심히 일했으며 다른 형제자매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부유하진 않습니다. 다만 먹고 살 정도의 저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이 저를 악용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며칠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토지세, 차량 수리비, 공과금 등. 처음에는 동생이 안타까워 기꺼이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동생의 생활 방식을 보면서 저와 아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옷은 항상 새 것, 때로는 가족 여행도 다녔습니다. 반면에 저와 아내는 1원이라도 아끼려고 식은 밥이나 남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를 알고 강하게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동생 부부는 점점 더 의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인데 누구에게 빌려줄지도 잘 생각해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가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생의 낭비적인 생활을 무의식적으로 도운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곳에 베푸는 친절은 상대방을 더 의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동생은 생활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입원한 척하면서 빚을 피하려 하거나 SNS에 불행한 상황을 올려 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제 신뢰를 악용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람은 각자 자기 책임을 져야 해요. 맞습니다. 친형제자매라도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계속 동생을 도와봤자 동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동생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도시로 데려와 함께 살며 어머니를 돌보고 제 가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동생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은 동생이 직면해야 할 시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동생에게 제 가족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생은 항상 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존하고 의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상대와 공유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세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들의 고통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의 안정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비밀을 지키며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형제자매 간의 사랑은 누구나 소중히 여기고 싶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친밀함과 솔직함이 양날의 검이 되어 이 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최대의 실수 중 하나는 설령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도 자신의 약점을 쉽게 말하거나 친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숨길 것이 없다, 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치에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형제 이야기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은 동생의 몇 가지 습관에 불만을 가지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솔직히 의견을 말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비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너는 동생인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동생은 모욕을 받았다고 느꼈고 형이 자신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한때 친밀했던 형제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지리적 거리는 형제자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성인이 되면 각자가 독립된 삶과 고유한 경험을 가지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거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약점을 쉽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상대를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통제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비판받는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설령 선의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는 이를 이해하지 않고 모욕으로 느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특히 형제자매 간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관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에 집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합시다. 어느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이것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침묵이나 작은 격려의 말이 수천 번의 비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불쾌한 습관이 있다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하십시오. 적절한 타이밍, 부드러운 언어, 그리고 공감을 기반으로 대화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합시다. 그러면 가족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깊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조금 말을 아끼고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사랑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의 가족의 사적인 정보를 쉽게 누설하지 않는 것. 여러분, 결혼하면 우리는 한 사람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키는 것은 존중의 표시이자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켄지 씨의 이야기는 이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매우 빨리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은 그의 노력만이 아니라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큰 지원 덕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장인은 특히 그를 아끼고 신뢰하며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형제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켄지의 동생 다로가 켄지의 장인에게 협력을 요청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로는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아내의 가족이 부자인데도 켄지는 자기 것만 생각한다 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은 켄지를 곤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가족의 내부 사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설령 친형제자매라도 쉽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평범한 일이더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질투나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 출신, 경제적 상황, 도움 등에 대한 정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부주의한 행동은 배우자를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관계를 긴장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비밀로 지키는 것은 이기적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가족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모두가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상처 입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생활에서는 사랑과 존중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개인적인 것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배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말할 필요가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듣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장소이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령기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 이번 방송의 마지막에는 고령기의 비극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음악과 같습니다. 각각의 음표는 과거에 내렸던 결정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의 멜로디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잘못된 곳에 둔 신뢰와 경솔한 결정이 노년의 아버지를 극도의 고독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쓰라린 교훈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제 호화로운 집에서 멀지 않은 낡은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장남과 그의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한때 제 안식처였던 그 집은 이제 슬픈 추억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떠난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장남의 아내의 태도를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욕적인 말과 경멸스러운 눈빛을 견디다 못해 떠났습니다. 떠날 때 저는 몇 벌의 옷과 낡은 책장, 그리고 고독한 날들을 함께 해준 친구인 컴퓨터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제 삶에는 추억과 끝없는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한때 저는 성공한 남성이었습니다. 일은 저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무관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 외부 인간관계, 개인적인 즐거움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헌신적이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아내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큰 실수가 되었고 결국 아내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공허감과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속죄하고 남은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아이들이 유산 분할을 제안했을 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은 모든 권력과 아이들에 대한 의존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배운 것이 많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늙은 아버지에게 불행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연금으로 살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세 아이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살아온 큰 집은 장남에게 양도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친절하게 대했던 장남의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존경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슴지 않고 냉소적인 말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저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차남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날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을 받은 사람은 형이니까 그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내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죄송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요. 시어머니도 같이 살고 있어서요. 그때서야 저는 제게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장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장남의 아내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장남은 그녀에게 반대하지 않았고 제가 주의를 주려고 하면 회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소중한 물건들만 챙겨서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혼자 식사하며 병이 나면 스스로 약을 사고 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밤 저는 몸을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에서 죽게 될까? 아이들은 내가 죽은 것을 모를까? 내 아이들이 불행한 걸까? 아니면 내가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걸까? 결론.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희미해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자식들의 효심에 대해 맹목적인 신뢰를 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고령기를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쓰라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단지 물질적인 것과 신뢰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년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립과 존엄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전에 모든 재산을 나눠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희생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나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저와 같은 고독과 절망을 겪지 않도록 다른 부모들에게 경고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